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2019년도 2회 기출문제 스프레드시트 2과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사원에 대한 근속연수 데이터에 주어진 조건으로 고급 필터를 했을 경우 나타나는 결과값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하실 점은 같은 줄에 있으면 AND 개념이죠. 이렇게 같은 줄에 있으면 AND. 여기도 밑에 보시면 같은 줄에 있으면 AND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김, 시로 시작을 하고요. 근속연수가 10초가 해야 되니까 일단 요거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사원 부분에 있어서는 근속연수가 5보다 작아야 돼요. 사원이면서 5보다 작은 거는 요거. 자, 해서 사원이면서 5보다 작은 것도 여기. 그렇게 하고 김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없죠. 자,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킨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결과적으로 이 세 줄이 나와야 됩니다. 세 줄이. 그래서 김일민, 자, 김유민, 석명회 해갖고 답은 보시다시피 3번이죠. 3번.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3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데 보고서 넣을 위치를 기존 워크시트, 자, 이 위치죠. 기존 워크시트 M3이면요 여기다가 놓고 시작하면은 M3이 아니고 어디다 만들어진다? M1에다 만들어집니다. M1에다. 왜냐면 두 줄 위에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벌써 틀린 거는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보고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업 필드를 보고서, 자, 보고서 필터 영역에다 설정을 한 겁니다. 이걸 보고서 필터라고 그럽니다. 보고서 필터. 총합계는 열의 총합계만, 이걸 열의 총합계라고 그러죠.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거. 그리고 행의 네이블 필드의 그룹화, 그쵸? 그룹화를 했군요. 더하기 표시가 보이는 걸 보니까는 1월달, 2월달, 3월달 그룹화를 했습니다.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최대 2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64개까지, 64개까지 정렬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글꼴 쓸 기준으로 정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아무거나 하나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에 와서 정렬을 눌렀거든요. 이렇게 고급 정렬을 눌러주시면은 이 정렬 기준 부분에서 셀 값, 셀 색, 글꼴 색 이렇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서는 2번 글꼴 색 기준으로 정렬하실 수가 있고, 정렬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병합된 셀은 정렬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숨겨진 행위나 열이 있다면 그것들도 숨김 취소하시고 정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자, 유효성 기능의 오류 메시지 스타일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엑셀에 오셔가지고서 데이터에 보시면 유효성 검사가 있지요. 그랬을 때 유효성 검사를 보시면은 스타일 부분에 오류 메시지 중지 보이시지요. 중지, 경고, 그렇게 하고 정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확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지금 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지금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제가 이름을 하나 썼습니다. 제 이름을 하나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렀습니다. 컨트롤 D.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자, 바로 위에 있는 위쪽의 셀의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져요. 그런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왼쪽의 셀로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R을 눌러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컨트롤 R 눌러주시면 자,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문자 열이라고 하지요. 그랬을 때 채우기 핸들을 끌면은 마지막 숫자가 1씩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숫자, 제가 숫자를 썼어요. 그렇게 하고 뒤에다가 연을 썼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문자 데이터죠.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끌면 일식이 증가된다는 말이니까 이분도 맞는 설명이지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숫자를 썼습니다. 숫자. 자, 그런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끌어내리시면요. 그냥 하시면 복사입니다. 숫자는 그냥 하시면 복사. 문자는 끌어내리시면 일식 증가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숫자에다 대고서 컨트롤 키 눌러서 끌어내리시면은 일식 증가됩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참 헷갈리거든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문자 데이터였을 때는 문자 데이터. 자, 지금처럼 20년 이런 건 문자 데이터고요. 20은 숫자 데이터예요. 그랬을 때 채우기 핸들을 끌어내리시면은 자, 어떻게 됐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 20년 이런 부분들 일씩 증가된 걸로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일씩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자, 이렇게 하나만 그냥 끌면요. 이 자체 하나만 끌면 복사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끌면 일씩 증가되는 것이고, 방금처럼 같이 선택해서 끌면은 자, 이 부분도 일씩 증가되는데 이거 헷갈린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자, 문자 그렇게 하고 숫자. 자, 문자였을 때는 끌어내리면 일씩 증가, 끝에 숫자가 일씩 증가, 숫자는 그냥. 그러다가 뭘 눌러주셔야 컨트롤 키를 눌러주셔야 일씩 증가.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날짜가 입력된 셀을 채우기 핸들을 끌면요. 일씩 1단위로 증가를 하겠습니다. 날짜 형식으로. 자, 오늘 날짜 컨트롤 세미콜론 눌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건 날짜 데이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끌면 일씩 증가된다는 거죠. 21일, 22일. 자, 이렇게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밑에처럼 서식을 입혔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벌써 답은 1번입니다. 이거. 자, 왜 그러느냐? 자, 답이 1번인데 이유인즉슨 이 세 자리 컴마 보이시죠? 이거를 넣으시면은 자, 뒷자리 3개가 감춰지는 겁니다. 감춰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다가 자, 지금 데이터를 제가 지금 궁 숫자를 6개를 넣었거든요. 자, 이렇게 숫자를 6개를 넣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다 그냥 그 자리다 바로 할게요. 컨트롤 1번 찍었습니다. 자, 컨트롤 1번 찍어가지고 오셔서 셀 서식. 자, 사용자 지정 부분에 오셔서 샵, 샵0 해놓고 뒤에 컴마를 찍는 순간 세 자리가 감춰진다는 거죠. 이렇게 세 자리가 감춰져요. 원래 데이터는 100만원. 여기 데이터는 12만 5천 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314, 826, 826 이렇게 넣어주신 상태에서 314죠?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오셔갖고 샵, 샵0 하셔서 컴마를 딱 찍으시면은 이 뒤에 숫자가 8이죠. 5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315만 보인다는 거죠. 셀 서식.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뒤에 소점 하나 보이고요. 저런 것들은 결과가 0으로 보이겠고 이거는 날짜 형식이 이렇게 영어로 4자리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어로 3월달 해서 영어로 보인다는 겁니다. 찾아 바꾸실 때 만능, 즉 와일드 카드라고 하잖아요. 이런 물음표나 별 표시 자체를 찾고 싶을 때는 물결입니다. 물결. 자, 물결을 앞에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물음표 그걸 넣으셔야 물음표 찾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물음표 기억해 주세요. 물음표가 아니라 물결. 물결. 물음표가 아니라 제가 잘못 봤죠. 물결.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셀 포인터를 뒤에 5셀에다가 두었습니다. 뒤에 5셀이면 여기죠. 자, 여기다 두고 홈키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셀 포인터가 맨 앞쪽으로 갑니다. 답은 A5.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통합 문서가 있습니다. 통합 문서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시트가 있습니다. 시트가 여러 개 있더라도 이때 매크로는요, 동일한 이름 하나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시트 1 따로 여기서 또 같은 이름으로 또 만들어서 쓰고 그러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개발 도구에 오셔서 매크로 기록하시는 부분에 와서 매크로 이름은 자동으로 생성이 돼 있죠.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고쳐 쓰셔도 좋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영문 이름을 넣습니다. 영문이었을 때 소문자는요. 시프트가 붙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대문자로 바꿔서 쓰시게 되면은 시프트가 자동으로 붙어요. 불편하죠. 컨트롤 시프트 S를 대문자 S를 누를 때
자, 바로 가기 키가 단축키가 만들어지다 보니 조금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소문자를 많이 쓰지요. 그 다음에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이 매크로 기록하실 때 이 부분 있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이걸로 선택을 하시고 하시면은 자,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통합 문서를 열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매크로를 실행할지 보안 설정을 변경하시려면 이 물음표를 찍으셔가지고 매크로 설정 부분에서 이 부분 에서요 모든 매크로 제외할 건지 자 여기서 골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틀렸다. 다음 자, A1셀에 가서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성적 현황 학과 학번 이름 이렇게 지금 만든 문서가 있는데 이거 개발도구 탭에서 상대 천적 기록을 해갖고 매크로 기록을 한대요. 그랬을 때 매크로 이름을 1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C의3에다가 셀 포인터를 두고 매크로를 실행시키면은 성적 현황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에 입력이 되느냐 그랬으니까요. 요 상대 참조라는 부분, 요게 조금 중요하겠지요. 상대 참조는 꼭 제자리서가 아니라 지금 실행이 여기서 실행이 됐으면 요 부분이 여기니까 성적 현황은 이쪽이죠. 여기. 요 부분에 성적 현황이 여기 있었으면 이쪽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 참조는 꼭 그 자리가 아니고 내가 찍은 자리 언제든지 절대 주소가 아니니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D의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자, 다음 문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워크시트와 같이 짝수행 여기서 벌써 힌트가 나왔습니다. 짝수라고 하는 거는 모드를 통해서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모드를 통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짝수행 부분만 짝수행 부분만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를 잡으셔가지고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단 말이죠. 이렇게 잡으셔서 홈탭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규칙 관리 부분에서 수식을 사용하셔야지 전체에 해당 줄에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지금 A2를 찍었는데요. A2면 이 부분이지요.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F, A2, A3, A4 해서 A만 고정을 하고서 뒤쪽에다가 로우를 쓰시면요. 로우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행번호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를 행번호를 쓰지 않아도 A2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함수이긴 합니다. 그러면 자신 행번호가 2잖아요. 2죠. 그거를 모두로 나누는 거예요. 나머지 모두. 그리고 나머지를 2로 나눠가지고 짝수란 뜻이거든요. 2로 나눠가지고 요 행번호가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2로 나눠서 0이다. 그럼 그게 바로 짝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채우기 색깔을 노란색을 넣고 글꼴에 와서 검정색 굵게를 넣든 파란색을 넣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글씨가 있었다면 파란색이 들어갔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은요 보시다시피 몇 번이 맞느냐 지금은 요거겠죠. 짝수 해서 현재 들어가 있는 로우 자신의 행번호를 2로 나눠서 그게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경 전 차트를 전이고요. 변경 후 차트로 바꿨을 때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요 중간에 보조 눈금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3번이 틀렸군요. 가로 보조 눈금이 들어갔지 세로가 아니잖아요. 세로가 아니죠.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다음 중 셀 또는 셀 범위에 대한 이름 정의 시 구문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름은 최대 255자까지 지정할 수가 있고 첫 자는 반드시 문자이어야 되지요. 만약에 숫자를 쓰고 싶으면 아래 언더바를 쓰시거나 슬래시가 아니고요. 슬래시가 아니고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W 이렇게 통화기호 있죠. 이걸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름에 공백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공백을 정 쓰신다 그러면은 아래쪽 아까 이거 보시던 이렇게 아래 언더바 있죠. 이거 밑으로 가는 거
요거가 들어갑니다. 요거가. 그렇게 하고 이름은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설명이니까 1번이군요. 그래서 틀린 부분들은 요거 틀렸고요. 공백 안 되고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요. 다음 워크시트 화면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범위를 선택하고서 Alt 엔터키를 누르면 줄이 바꿔지는 거죠. 줄이 바꿔지는 것이고요. 이것도 틀렸네요. 자, 해서 선택한 범위에 같은 값이 입력되는 거는 컨트롤 엔터죠. 컨트롤 엔터. 우리 엑셀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선택을 하나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컨트롤 키로 여기저기 많이 선택해 놓고 OE. 자, 컨트롤 엔터를 때리시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휠 누르시면 확대 축소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엔터 방향키가 아래쪽일 때, 엔터 방향키가 아래쪽일 때 쉬프트 엔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데이터 입력하실 때요. 우리가 여기다가 놓고 엔터 하면 아래로 가지요. 그런데 쉬프트 엔터를 때려주시면은 쉬프트 엔터예요. 그럼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스크롤 락 키를 누르면은 방향키를 누르면 셀 포인터는 고정되어 있는데 화면만 움직여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저쪽 숫자 키 위쪽으로 해갖고 펑션 키들 있는 쭉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거가 스크롤 락이거든요. 그걸 눌러 놓으시면은 이렇게 방향키를 누르면은 셀 포인터는 고정된 상태로 화면 막 움직여요. 화면이. 한번 해보세요. 다음 중 각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꺾은 선형은 추세를 나타내기 적합하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꺾은 선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추세를 나타낼 수 있죠. 원형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틀렸네요. 고리로 표시된다. 그래가지고 고리 같은 경우는 도넛형이 되겠습니다. 도넛형. 방사형 차트 각 데이터 요소의 중간 지점에 대한 값의 변화를 보여주고요. 방사형 차트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합값을 비교하기 용이하다. 자, 분산형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나오는 문제 분산형이 있는데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요. 이게 도넛이에요. 이게 도넛형이고 이게 바로 분산형입니다. 분산형. 요거는 영역형이겠고 이건 주식형이거든요. 자, 고점 저점 해가지고 다시 도넛. 지금은 3차원 차트로 변경이 가능한 거는 이런 영역형 같은 경우는 3차원으로 바뀌거든요. 바뀌지만 나머지 것들은 안 되고요. 지금 두 번째 이거 보시는 거 이게 바로 분산형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분산형 차트 여러 데이터 계열에 있는 숫자 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XY 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열로 표시한다 그랬는데 일단 틀린 거는 이게 고리가 도넛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눈금선이나 그 행렬 머리글은 인쇄 여부 설정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미리 보기 상태에서 맨 끝에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 눈금선 행렬 머리글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보이면서 인쇄가 가능해요. 1번은 틀렸고요. 그리고 인쇄 영역, 제목, 반복할 행, 반복할 열 이 부분은 설정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기서. 왜냐면 가서 보시면은 활성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못해요. 여기서는 못하는데 어디 가서 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하셔야 돼요. 페이지, 레이아웃 요 부분에서는 활성이 돼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쇄 배율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지요. 10%에서 400%. 방금 보시면 보기 부분에서 여기 확대 축소 부분에서 여기를 10에서 40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400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이 그럼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동 맞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용지 너비와 높이를 1로 맞추시면은 한 페이지에 여러 페이지가 출력되도록 확대 축소 그 부분이 조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여기 상태에서 미리 보기 하셨죠. 자, 이런 상태 보시면 페이지가 지금 여러 장 나눠져 갖고 인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페이지 설정에 오셔서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은 지가 알아서 자동 맞춤으로 하시면은 한 장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글씨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한 장으로 인쇄가 되면서
가서 보시면은 62%까지 축소가 됐다는 겁니다. 62%까지.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이 맞아요.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눈금성과 행렬, 머리글을 포함해서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보셨죠? 바로 이 시트 탭 마지막 페이지 설정 시트 탭에서 눈금성과 행렬, 머리글을 선택하시면 인쇄가 된다고 아까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